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영상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보고 선생님들과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줌은 원래 온라인 회의 또는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익숙치 못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 용어들을 섞어서 부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호스트, 그러니까 수업을 만드는 사람은 선생님으로, 회의는 수업, 참가자는 학생 또는 여러분 정도인데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죠? 먼저 줌을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한데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께 준비물 없어서 수업 못 듣겠다고 쪼르지 마세요. 없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모습을 친구들과 선생님께 보여줄 수 있는 웹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좋고요. 들을 수 있는 스피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이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이런 거 없어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절대 부모님 쪼르지 마세요. 두 번째는 PC용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ZOOM 줌을 검색해서 맨 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줌 홈페이지가 열릴 텐데 혹시 영어로 보이면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려서 오른쪽 아래에 랭귀지를 클릭하고 한국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다시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리고 왼쪽 두 번째 메뉴에 조그만 글씨로 다운로드, 회의 클라이언트를 클릭하고 바뀐 화면에서 맨 위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프로그램 하나가 받아졌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 준비 끝.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인데 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잘 익혀두세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카톡방이나 학급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걸 클릭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줌 미팅스를 여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는데 열기를 누르면 아까 설치했던 프로그램이 보이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순서대로 적으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잘못 입력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회의 참가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를 대기실이라고 부릅니다. 수업에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생님께서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면 아래 컴퓨터 오디오 체크를 눌러 마이크와 스피커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께서 수락해주시면 연결 중이라는 창이 뜬 후 컴퓨터 오디오 참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큰 화면과 내 화면이 함께 보일 텐데 지금부터 수업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11자리의 숫자와 좀 복잡해 보이는 암호를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연습장에 잘 써두었다가 바탕화면에 설치된 줌을 열고 참가를 누른 후 보이는 회의 아이디 입력란에 11자리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래 이름은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내 모습이나 목소리가 전송되지 않도록 아래에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과 내 비디오 끄기에 체크해두세요. 참가를 클릭하면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복잡해 보이던 암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점, 영어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대기실이 보이고 선생님께서 수락하신 후에 컴퓨터 오디오 참가를 눌러 수업에 입장합니다. 간단하게 수업 듣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먼저 화면 오른쪽 위에 보기를 눌러서 발표자 보기를 누르면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이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위에 조그맣게 보입니다. 갤러리 보기를 누르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보이는데 발표자 고정을 누르면 선택한 화면이 아래 큰 화면으로 고정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선생님의 화면을 크게 보는 게 좋으니 발표자 보기를 두거나 선생님 화면을 고정하면 좋겠죠? 해제를 할 때는 화면 왼쪽에 비디오 고정 해제를 누르면 됩니다.
혹시 수업 중에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물으면 화면 왼편 위에 느낌표 아이콘을 눌러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불러주든지 링크 복사를 눌러 이 주소를 친구에게 전송해주면 됩니다.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컨트롤러, 즉 수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보입니다. 왼쪽 아래 마이크와 비디오를 눌러 마이크와 카메라를 껐다 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참가자를 누르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목록이 보이는데 내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 보기를 눌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손들기를 누르면 참가자 목록에 파란색 손바닥 모양이 보이는데 보통 수업할 때 선생님 외에 다른 친구들은 마이크를 끄고 있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동시에 말해서 수업이 어수선해질 테니까요. 이럴 때 질문이 있거나 할 말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채팅을 눌러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을 전체 또는 특정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밀 대화 또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초록색 화면 공유부를 누르면 보통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건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막아놓으신 건데 혹시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화면을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과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창들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아래 컴퓨터 서류 공유를 체크한 후 공유를 누르면 됩니다. 초록색 창틀이 보이죠? 이렇게 공유한 창만 상대에게 보이는데 그 위에 다른 창을 올려놔도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게 보이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 중에 마우스를 화면 위로 올리면 여러 메뉴들이 보이죠? 그 중에서 주석 작성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공유한 화면 위에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쓰는 사람들의 이름이 뜨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 하고 장난치면 안됩니다. 물론 이 설정도 바꿀 수 있어요. 메뉴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면 참가자가 주석 사용 안함을 누르거나 주석자 이름 숨기기를 해제하면 됩니다. 이제 공유 중지를 눌러 해제할게요. 방금은 내가 화면을 공유한 경우이고 선생님께서 같은 기능으로 화면을 공유한 경우에는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역시 마우스를 위로 갖다 대서 옵션 보기를 누르고 주석 작성을 체크하면 아까처럼 선생님께서 공유한 화면 위에 내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누르면 현재 대화 화면 및 수업 장면들을 녹화할 수 있는데 왼쪽 상단에 녹화 상황이 뜨고 여기서 일시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선생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반응을 눌러보면 간단한 이모티콘이 몇 개 보이죠?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에 이모티콘을 눌러 동의, 칭찬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내 화면 왼쪽 위에 이모티콘이 보입니다. 너무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되겠죠?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수업을 종료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갈 수도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나가기, 회의 나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혹 아까 기록을 눌러 수업을 녹화했었다면 수업을 나간 이후에 동영상을 저작하는 작업이 시작될 거고 내 문서에 줌 폴더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줌 수업 설명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줌을 이용한 수업 중에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예절은 다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회의 아이디와 암호 또는 링크 주소를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어떤 학교에서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인터넷 게시판에 알려줘서 이상한 사람이 수업에 들어와 수업을 엉망으로 만든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채팅 또는 수업 내용을 녹화해서 험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면 안됩니다. 수업 내용은 엄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런 장난을 치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업 중에 오디오 비디오를 껐다 켰다 하는 등 어수선한 장난을 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수업 중일 때는 오디오만 꺼두었다가 참가자를 눌러 손들기로 표시해 선생님께 발언권을 얻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겠죠?
왜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똑같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를 부디 현명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줌에서 만납시다.